당신의 책에서 만화로 된 설명을 봤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는 부분이었는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본 거였죠. 아버지가 말하길 내가 고점에 주식을 매수한 후 주식이 떨어지면 넌 돈을 잃기 시작한단다. 너는 겁이 나서 주식을 매도하겠지. 그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그렇게 내가 잃은 돈을 벌지.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식을 고점에 매수해서 가격이 떨어지자 많은 돈을 잃었다고 패닉에 빠져 그렇게 매도를 해버렸죠. 얼마 후 똑같이 다시 투자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죠. 어떻게 패닉 없이 투자하거나 혹은 주식이 하락할 때 매도할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너의 질문이 내가 책을 쓴 이유 중 하나야. 내가 하는 조언은 두 번째 챕터만 읽어도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지.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 챕터가 바로 증시에도 겨울이 온다는 걸 가르치거든. 매년 오는 추운 겨울처럼 말이야. 모두가 공포에 떠는 시기이기도 해. 또한 겨울은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겠지만 낙관적으로 보라는 것도 아니야. 팩트로만 설명하자면 투자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지만 시작 전에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하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증시에는 겨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에 반응을 해버리지. 2016년 1월을 예로 들어보면 당시에 최악의 시장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 역대 주식시장 1월 중 가장 큰 손해였어. 새해 시작 후 단 10일 동안 2.3조 달러의 하락이 있었지. 하나로 2,500조라는 금액이야. 다들 놀라서 폭락장이 시작됐다. 시장은 끝났다. 대폭락이 왔다. 시장은 하루에 800포인트나 떨어졌고 그 당일 세상 부자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두 레이 달리오에게 답을 물어봤지. 시청자들이 레이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워런 버핏처럼 엄청난 커리어를 가졌어. 그에게 투자하려면 5조의 자산과 최소 1,000억을 투자해야 가능하지. 무려 10년 전에 말이야. 현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에게 투자를 못해. 그의 펀드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부자들은 레이를 TV에 초청하고 CNBC 뉴스에서 그에게 조언을 물었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레이가 말하길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조정은 항상 오는 겁니다. 그저 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는 올바른 전략이 필요하죠. 투자자도 따라서 변동하면 안 되니까요. 전 그 완벽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15년을 투자했고 제 모든 돈도 그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주식의 사계절이라 부르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토니 로빈스가 부탁하길래 그렇게 그의 책에 처음 소개했어요. 그 책에서 제 전략이 뭔지 찾아봐요. 전 세계에 다 방송된 실제 이야기야. 레이가 나에게 준 그 전략은 미국 시장에서 지난 75년간 85%의 성공률을 보여줘. 평균 연수익률은 10%이고 남들은 15%의 손실이 났을 때 그의 손실률은 고작 1.6%였어. 레이의 방법만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의 전략은 가장 깔끔했다는 거지.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책을 썼어. 누구나 대폭락을 두려워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꼭 이해해야 해. 조정과 대폭락. 만약에 주식시장이 최고점으로부터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경우 이것은 조정이라고 해. 그리고 최소 20%에서 80%까지 하락한다면 대폭락이라고 하거나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하지. 그렇다면 조정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얼마나 자주 대비해야 할까? 1900년부터 현재까지 조정장은 매년 찾아왔어. 무려 116년 동안 말이지. 마찬가지로 증시의 겨울은 언제 올까? 당연히 올해도 오는 거지. 매년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야. 어떤 겨울은 길고 또 어떤 겨울은 짧고 또 어떤 겨울은 엄청 춥고 어떤 해에는 안 춥잖아. 하지만 겨울은 항상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정장에 나는 놀라지 않았어. 내가 왜 놀라야 하지? 당연하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럼 조정은 얼마나 오래 갈까? 평균적으로 56일,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평균 하락률은 얼마일까? 지난 30년 평균 마이너스 14%이고 지난 100년을 계산하면 13.5%가 나와.
더 정확한 최근의 데이터만 보자면 사람들은 단 14%에 놀라는 거야. 그 14%의 심장이 덜컹한다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이 대폭락이 될 가능성은 단 20%밖에 되지 않아. 폭락이 아닐 가능성이 80%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내가 한 행동처럼 더 돈을 잃기 싫다고 매도를 해버리지. 주식시장은 절대 10원 하나 가져가지 않아. 내가 너의 돈을 빼앗아갔던 거지. 내가 팔았다는 이유로 너는 돈을 잃게 된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조정은 매년 온다는 것이지. 그 조정은 한두 달 동안 단지 평균 14%의 하락이란 거야.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또한 80%의 확률로 폭락은 안 일어나지. 그러면 하락장, 폭락에 대해 말해줄게. 지난 100년 동안 하락장은 3년 혹은 5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어. 최근 30년간 5년에 한 번꼴로 나타났지. 대폭락의 평균 유지 기간은 단 1년이고 평균 하락률은 33%야. 단 3분의 1만이 40%를 넘어갔지. 그 누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든지 폭락은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폭락은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지.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 모두 잘 듣고 있길 바래.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가장 큰 선물이 오고 있어. 물론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진정한 진실이거든. 오로지 월스트리트와 주식시장에서만 세일을 하면 사람들은 놀라 자빠져. 예로 페라리가 세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값에 페라리를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만약 애플 주식이 반값이라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 무슨 일이야? 세상의 끝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 몇 살이지? 33세. 그러면 내가 35살에서 85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너에겐 52년 정도가 남았을 거야. 그 의미는 인생에 52번의 조정장이 올 거란 소리지. 맞네요. 또한 그 50년 동안 10번 정도의 폭락들이 오겠지. 그것을 알고도 매번 덜덜 떨고 있을 거야? 혹은 그것 때문에 털고 나올 거야? 아니죠. 예를 들어 그것이 무서워서 혹은 시장이 너무 위험하거나 믿지 못하겠기에 투자를 멈췄다면 250%의 수익률을 놓친 거야. 2008년 이후 지난 8년간 말이야. 더 좋은 기회를 살펴보다가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야. 폭락장의 좋은 부분을 말해줄게. 폭락은 평균 1년의 기간 동안 지속됐어. 더 긴 적도 있는데 평균 1년이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태껏 모든 미국 주식 역사의 폭락장 다음에는 호황기였고 경제를 회복시켰어. 그 바로 다음 해의 말이지. 2008년을 예로 들면 엄청난 대폭락 이후 2009년에는 어땠을까? 1년 동안 무려 67% 상승했지.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폭락장은 바로 그 다음 해에 100% 대호황으로 이어졌지. 물론 모든 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200년 동안 미국 주식은 100%였어.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했잖아.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욕심이 나고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가 가장 두렵다. 내 기억을 되돌려보면 2008년 폭락 직후 워런 버핏은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였지. 모든 게 세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자주 비유하는 표현은 뱀을 밧줄로 바꾸는 것. 다 아는 이야기야. 오밤중 새벽에 들판을 걷다가 발밑에 뱀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해가 뜨고 다시 와봤을 때 뱀이 아닌 밧줄이라는 걸 알지. 하락이 밧줄이라는 걸 알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야. 그들의 마인드 속에 뱀을 밧줄로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주자면 내가 앞에서 말했던 타이밍. 사람들은 언제나 타이밍을 보려 하지. 지금 너무 비싸. 그렇게 몇 년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조정이 올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렇게 조정이 오면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평균 비용을 낮추면 되는 거야. 초반에 많은 금액을 지불했지만 조정의 낮은 가격으로 추가 구매를 하면 평균 단가는 적절한 금액이 되는 거라고. 그 방법이 성공으로 이끄는 거야. 또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타이밍을 맞추느라 투자를 안 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야.
물론 직관에 어긋나게 들리겠지. 시청자들을 위해 예를 들어줄게. 두 개의 연구가 있는데 JP 모건과 SWAP에서 따로 연구를 했지.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8.2%였어. 투자금의 2배가 되기까지 10년 정도밖에 안 걸리지. 하지만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타이밍을 잡으려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면 연 수익률은 8.2%에서 거의 반토막인 4.5%가 되지. 확률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20년 동안 최고의 시기를 찾을 확률. 절대 불가능하죠. 워런 버핏도 말하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지. 그저 운인 거야. 뱅가드 창립자 잭 보걸은 3,000조의 자산 규모의 펀드를 세웠는데 그가 말하길 1,000마리의 고릴라에게 동전을 던지는 시험을 해서 연속으로 앞뒤가 어떻게 나오나 보면 확률적으로 단 한 마리의 고릴라는 동전의 앞면이 연속으로 21번 나올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그 고릴라를 보며 운 좋은 고릴라라고 하겠지만 헤지펀드 마켓이나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운 좋은 사람을 천재 투자자라고 부른다. 사실은 1,000명 중 1명의 행운인 건데 말이야. 확률적으로 96%의 뮤추얼 펀드는 시장의 성장률을 10년 연속 못 따라가. 오로지 4%가 성공하지만 또 매번 바뀌지. 더 깊게 들어가서 만약 지난 20년간 20일의 최고 수익률이 나는 나를 놓치면 그 20년간 단 20일은 8.2%의 수익률은 4.5%가 아닌 2%의 수익률 혹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러니 항상 투자는 유지해야 해. 타이밍이라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SWA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최고의 수익이 나기 직전 완벽한 시점에 매수한 사람과 1년 중 최악의 날에 매수한 사람, 그리고 가격과 상관없이 사서 지속적으로 평균 단가를 맞춘 사람, 그리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 중 누가 최악의 손해를 봤을까? 타이밍 재던 사람요.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지. 최악은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주식에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책에서 말한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최근 200년간 최고의 수익은 주식이 냈기에 가장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항상 주식 시장 안에 있도록 해야 해.